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젯밤 글로벌 시장은 한마디로 지표고 뭐고 개별 자산군이 수급으로 시장이 꼬인 하루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딱 점심때까지는 상승했다가 오후장에 콜옵션을 죽일 작정으로 아주 옵션을 박살내면서 지수를 밀었고요. 그런데 방금 날아온 이 모 선물사이 마감 시황은 이 갓 들어온 신입이 발로 쓴 건지 발가락으로 쓴 건지 정말 너무 엉터리로 썼다 싶어서, 야, 아무리 주말을 앞둔 마지막 마감 시황을 쓰는 게 귀찮더라도 어떻게 저 따위로 쓸 수가 있는가 싶네요. 이래서 트레이더가 시장과 호흡하면서 쓰는 시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 진짜 땡땡 선물아, 마감 시황 똑바로 좀 써라. 내는 수수료가 얼만데 진짜. 에휴. 자, 아시아 세션부터 들어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출발은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부의 인텔 칩 생산 루머로 일단 강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팽팽한 공방전이 있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매도자는 뭐 셀인 더 뉴스로 때렸거나 아니면 또 CPU도 GPU도 아니고 그냥 뭐 브릿지 칩이나 IoT 칩 같은 저부가 가치 칩을 생산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런 어떤 확인되지 않은 루머라서 뭐 갭 떴으니까 때리자 뭐 그런 쪽이었던 것 같고요. 또 매수자들은 물려도 좋으니까 언젠가는 뭐 파운드리 하지 않겠어? 그런 식으로 대응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걸 제외하고도 장 초반에는 뭐 선물 시장에서도 여러 차례 누르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오늘이 선물 시장 키플레이어를 누구다라고 딱 집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반적으로 거래는 한산했죠. 오늘 선물 거래량이 28만 5천 계약가량 돼서 이번 물 들어서 가장 낮은 거래량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굳이 뭐 특정한다면 미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선물 매매가 오늘 장중 흐름이 궤적과 가장 일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개인이 주식 매수가 또 무지하게 들어왔죠. 무려 1조 6천억을 샀고요. 반면에 그 개인이 주된 카운터파티였던 연기금 3,750억 주식 매도, 그리고 금융투자의 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도 오후 들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옵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상방이 눌린 모습이 나왔고요. 마감 때 풋옵션이 떠서 끝나긴 했는데, 이 옵션 프리미엄이 이 정도 높은 상황에서는 월요일날 웬만큼 큰 갭다운 안 나오면 이 풋옵션 못 올라요. 예. 개인은 콜매도와 풋매도를 아주 나이스하게 쳐서 양매도로 넘어갔는데, 이번 주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종합주가지수 일봉을 고점권에서의 삼각 수렴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수렴이 아니라 계속 위쪽을 트라이하는 그런 위로 더 크게 열린 포지션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옵션 시장만 놓고 보면 변동성을 죽여가면서 시장을 조심스럽게 아래쪽으로 누르는 그런 흐름들이 다음 주 중반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 더, 이 홍콩 증시가 그간의 랠리를 멈추고 일단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목요일에 꼭지를 달은 것이고 어제는 꼭지 확인 후 눌린 것인데, 그래도 주봉을 보면 4주 연속 강력한 양봉입니다. 쉬어갈지언정 폭락 같은 거는 웬만해선 나올 분위기가 아니죠. 우리 시장도 쉬어가면 쉬어갔지, 오후장의 하락을 뭐 비록 진폭이 크고 거의 종가 저가로 끝났을지언정 폭락이라고 할 수는 없었죠. 어쨌든 오전장에 선물 매도하려는 세력들이 10시 30분까지는 매도를 하다가 장이 안 밀리니까 매도를 거뒀죠. 그래서 다시 점심 먹고 매도를 쌓아서 종가까지 밀었다. 요 정도로 코스피 시장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진 유럽 세션은 진짜 정말 암 걸리는 시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시황도 참 개판이었습니다. 물론 시장을 이렇게 다이렉트리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긴 했어요. 그래도 시황을 저렇게 발로 쓰면 안 되죠. 자, 유럽 세션 들어가겠습니다. 유럽 세션에서 시장을 지배한 거는 개별 자산군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조정,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이 홍콩이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비달러가 약세였어요. 근데 유로화는 어떻게든 붙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뭐 급등한 파운드 때렸고요. 또 급등한 골드도 때렸고, 기름도 때리고, 구리도 때리고, 옥시기, 소맥 다 때렸는데, 페소화도 때리고, 오지달러 때리고, 루니 때리고, 엔도 때리고, 이태리 국채 때리고, 닥스 때리고, 푸츠 때리고, 그냥 딱 유로화 한 놈만 버텨 하면서 나머지는 다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장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냥 그 좀 때리고 싶은 놈에 그냥
그 수요보다는 공급이 확 늘어나서 이 실현 차원에서 쭉 누른 겁니다. 물론 유로존과 유럽 국가들 PMI가 나왔는데 영국과 프랑스 빼고는 뭐 독일 이 정도는 잘 나온 거예요. 뭐 서비스 PMI도 뭐 이 정도면 잘 나왔다고 봐야겠죠. 근데 지표가 잘 나와서도 증시는 밀렸어요. 그러니까 지표 때문에 증시가 뭐 어떻게 됐다 그렇게 해석하면 좀 안 되고요. 뭐 물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표도 아주 나쁘게 나왔죠. 서비스업자도 폭망하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독일은 그러면 지표가 잘 나온 편이었는데 왜 밀렸냐 할 수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유럽 증시는 다 밀렸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증시가 한참 밀릴 때 유로만 어쨌든 빼놓고 비달러 자산들 통화들 그리고 커머디티들이 박살나고 있었는데 이 유로가 버티니까 생각보다 달러 인덱스는 많이 안 올랐어요. 그리고 비달러 더 망가지고 증시 커머디티 더 망가질 때마다 유로가 오히려 더 강세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든 달러 인덱스를 버티게 했는데요. 그래서 시장이 그냥 개별 자산군들이 유럽 세션에서는 공급이 강해서 밀렸고 그리고 미국 세션 들어가니까 매도자들이 야 너무 때렸다 우리 그래서 걷어내서 반등을 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오늘 뭐 선물사 시황을 받아보고 좀 짜증이 났다고 했는데요. 이 통화시장에서 미국이 1월 제조업이랑 그 서비스 PMI가 호조를 보인 건 팩트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달러와 강세가 나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달러 강세, 정확히 말해서는 이제 비달러 약세는 유로화 빼고 나머지가 다 아시아 세션부터 고르게 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 세션이 시작하면서 더욱더 세게 눌렸죠. 유로 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지표가 발표된 게 이제 그 미국 본장 시작하고 이제 15분 뒤였죠. 그러니까 11시 45 저녁 11시 45분. 그때는 이미 미국 주가 지수가 굉장히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달러 통화들이 야 우리 너무 과하게 눌렸다 하면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잘 나와서는 오히려 비달러가 강세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달러가 뭐 강세가 됐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보면 지표 영향으로 달러가 강세를 뭐 뒷받침한 게 아니다. 지표가 나오니까 오히려 비달러 매도가 좀 과했다라고 생각해서 환매가 들어왔다. 즉 오히려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게 이게 트레이더의 시황입니다. 기름에 대한 얘기도 그래요. 유가는 미국 재고의 예상외 증가와 뭐 중국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 상황 악화로 급락 이렇게 헤드라인 뽑았는데 두 테마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달랐다고 해야 됩니다. 우선 아시아 세션부터 기름 약세 보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비달러가 그때 다 약세를 보이고 또 홍콩도 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그 어떤 시장에서 위험 자산들에 대한 조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어제 또 기름이 또 어제 튀었어야 되는데 못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증시 약세와 함께 미국장 시작 1시간 전까지 대부분이 그런 비달러 통화들이라든지 커머디티들이 다 눌릴 때 그때 뭐 기름도 폭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국장 시작하면서 뭐 증시 또 비달러 통화들이 야 이거 너무 오버해서 눌렸구나 반등하니까 그때 덩달아 기름이 상승을 한 겁니다. 마이너스 3% 갔던 게 원유 재고 발표 전에는 마이너스 1%까지 반등을 했으니까 엄청난 반등을 한 거죠. 응? 그리고 새벽 1시에 원유 재고 발표됐는데 물론 재고 왕창창 증가한 걸로 발표됐어요. 그런데 증가하고 나서 이제 뭐 증가 발표 나니까 잠깐 원유가 쫙 눌렸거든요. 근데 바로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흐름이 굳이 뭐 포지션 그래도 리스크 안고 오버 해야 됐나? 그런 식으로 해서 슬슬 밀린 건데요. 그래도 다시 마이너스 3%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시장은 비달러 자산이 방향성에 따라서 리스크 회피와 선호를 보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강한 수요 모멘텀은 없어서 밀렸다. 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트레이더의 시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꾸 뭐 비달러 하는데요. 어제 뭐 유럽이 그렇게 망가질 때 위험 회피가 메인 테마였다면 골드는 또 그럼 왜 그렇게 밀렸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유로화를 붙잡아 놓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급등은 계속 막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골드가 유럽 세션 내내 밀려서 뭐 1850달러는 물론이고 1836달러까지 눌렸거든요. 이거 이틀 전에 급등한 자리까지 눌려버린 거예요. 그럼 위험 회피라고 한다면 골드 장중에 그렇게 급락 조정 난 건 뭡니까? 그리고 뭐 선물사 시황에서는 달러 강세와 함께 바이든이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이 금값에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미국 세션 시작하면서는 금값이 1840달러에서 1855달러로 급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루 종일 뭉갰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더의 시황으로 보면 골드는 그냥 그 유럽 세션 다 그때 막 시장 망가질 때 비달러들 같이 눌리면서 그냥 나도 매도돼야 되는 자산이었던 거예요. 그냥 골드도. 그래서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매도 압력 때문에 눌린 거고 미국 시장 열리면서 급반등 나오니까 아니 뭐 이렇게 급하게 팔았나? 하면서 그 리스크 오프가 좀 해소되면서 골드도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지표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어제는 유로화만 딱 붙잡아 놓고 수급으로 밀렸다가 올라온 거예요. 예. 아유, 아무튼 뭐 유럽 시장 정리하면 독일 닥스 지수도 장중에 1.4% 눌렸고요. 그리고 뭐 진짜 기가 막히게 오후 8시 반에 딱 저점 찍고 급반등하죠. 망할 놈이 푸지도 완전 망가져서는 그런 분위기에서 반등을 했는데 이 6,600에 제가 스탑을 걸어놨는데 진짜 아우 그랜저 폐차시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도 지금 평가 수준이 엄청나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21선 지켜줬습니다. 유럽 세션에서 하나 더 지켜볼게. 이 독일 10년 국채와 이탈리아 10년 국채의 스프레드가 벌어졌거든요. 이건 리스크 오프입니다. 이슈는 뭐 이탈리아 총리 관련 이 정정 불안인데 이 정치적 이슈는 사실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로존 내에서 약간 삐걱거리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는 시장이 쉬어갈 수 있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러하면 또 유로화가 좀 크게 약세를 보여야 하는데 오늘 비달러들이 장중에 크게 조정을 보일 때 달러 인덱스가 폭등을 못하게 유로화를 좀 붙들어 놨었잖아요. 그래서 유로화가 안 밀렸죠. 자, 이러면 둘 중 하나예요. 유로화가 월요일날 밀리거나 아니면 애당초 이탈리아 이슈가 별거 아니었다. 그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미국 세션 들어갑니다. 미국 세션은 유럽장이 흉흉할 때 이 하락한 게 진짜 뭐 그나마 미국은 뚝심 있게 선물이 버텼어요. 특히 나스닥이 진짜 단디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미국 본장 시작하면서 미국 지수 선물들의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시장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장중에 결국 변동성 계속 죽이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죠. 특히 러셀이 반등이 아주 가관이었는데요. 장 시작 전에는 완전 막가리 그림이었는데 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레벨업을 했고 마감 2시간 남겨놓고서는 강력한 2단 쇼커브링이 나오면서 거의 뭐 최고가 수준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이 전반적으로 테크 주식들이 눌렸는데 이 눈에 띄는 건 IBM이에요. 이 3프로TV라는 유튜브에서 IBM이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뭐 IBM PC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진짜 어처구니없는 소리고요. IBM은 이 비즈니스 솔루션 회사입니다. 옛날에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이 IBM 파워9 프로세서를 잔뜩 박아놓은 이 서버를 썼었는데요. 여기에는 그 AIX라는 일종의 유닉스 OS에다가 이 볼트레이딩 엔진이랑 또 차이거래 엔진 이런 걸 딱 올려놓고 돌리면 이른바 뭐 X86 인텔 계열의 CPU를 쓰는 서버에 비해서 진짜 4배로 옵션을 빠르게 체결시키거든요. 차이거래 시장에서는 1%만 빨라도 그 1% 빠른 애들이 이익을 한 뭐 90% 이상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4대 빠르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서버의 성능 말고도 뭐 랜카드라든지 또 스위치 같은 부가 하드웨어 그리고 엔진 자체가 가볍고 그 아주 옵티마이즈를 잘 해놔야죠.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성능도 더 중요한데 어쨌든 IBM은 그런 하드웨어와 함께 이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근데 세상이 클라우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IBM도 뭐 클라우드를 하긴 하는데 이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회사랑은 경쟁 상대가 되질 않는 겁니다. 금융권 하드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할 말이 많긴 해요. 여러분 뭐 저런 뭐 IBM 파워9 서버 저런 거 뭐 얼마쯤 할 것 같으세요? 보통 이제 트레이딩 회사에서는 저런 거 뭐 시세용, 주문용, 백업용 뭐 최소 3대가 필요합니다. 최소요. 보통 거기서 곱하기 2대를 더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대당 뭐 공급가가 뭐 부가세 포함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SI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비밀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IBM 클라우드 서버가 X86의 블레이드 서버랑 원가 경쟁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뭐 서스테이너빌리티나 폴트 톨러런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프리미엄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는 뭐 솔루션을 같이 제공하면서 뭐 이렇게 부가치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그런 거는 원하는 거는 일부 금융권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클라우드가 대세인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계속 쪼그라드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IBM이 계속 하락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마이크론, 넷플릭스 이런 건 밀렸고 그냥 이거는 급등에 대한 숨고르기 조정이라고 보고요. 또 일라일리 드디어 이젠 그 항체 치료제가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 백신의 대체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기사와 함께 오늘 1.87% 상승을 했죠. 최고가 기록했는데요. 자, 안녕히 가세요 할 재료가 나옵니다. 릴리?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나왔어요.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오늘 뭐 50% 넘게 올랐는데 장중에 무슨 뭐 아니 50%가 아니라 그죠 100%네. 장중에 뭐 70달러 넘기도 했죠. 근데 어쨌든 이 쇼커버링에 대한 응징이었다고 하는데 약간은 어떤 페니스탁 같은 그러한 그러니까 돈의 힘이 굉장히 강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돈의 힘이 계속 로테이션 되다가 언젠가는 그렇게 하나씩 잠겨갈 거예요. 아직은 저는 돈이 잠겼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언젠가 잠겨가고 이 탄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탄력 주는 게 한참 걸리잖아요. 그럼 와장창 빠지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숏을 적극적으로 잡을 때가 아니다. 특히 뭐 풋옵션 매수 이런 거는 하지 말자. 언젠가 힘이 빠지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면 그때야말로 그 풋옵션을 살 때입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시장이 강세장인 건 정말 분명합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이 장을 좀 어거지로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좀 쉬어가는 이 기간 조정의 영역으로 판단을 할 거예요. 지금은 옵션 프리미엄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폭락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종합주가지수상, 일봉상 이 삼각 수렴이 반대편으로 빠르게 점핑하려는 그런 것으로 보고 오히려 품매도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시장에 대기 매수세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장 초반에 큰 눌림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중간 반등에 풋옵션이 빠르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는 상승이 좀 버거워지고 있다. 그래서 장중에 또 올라오면 콜매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그간 많이 달린 종목들 좀 쉬어가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개별 종목은 또 약진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세장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익스포저는 가져가되 종목을 잘 골라가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돈이 될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그 쉐린이가 좀 중요한 할 말이 있대요. 자, 쉐린이 호출해볼까요? 쉐린? 안녕하세요. 벌써 한 주가 지나가네요. 어제는 그 모 증권회사 전 회장님이랑 모 투신사 전 대표님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둘 다 은퇴하신 이 태극기 영감님들이시죠. 회장님은 종합주가지수 3천 넘어간 거는 말도 안 된다 하시고요. 대표님은 이번 사이클은 4천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큰 장세라고 했는데요. 자, 두 분이 차이는 말이죠. 두근두근두근두근. 회장님은 유튜브를 안 보시고요. 대표님은 유튜브를 보신답니다. 델타원 해외 선물 만세! 안녕히 계세요.